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8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7.1도로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울진과 영덕 영하 4도, 포항이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8도, 포항과 경주, 영덕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은 휴일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을 강력하게 규탄해온 지역 정치권과 경제사회단체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규모 집회와 시민 서명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시민생 망각하는 포스코는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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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초 포스코 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포항 지역 경제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포항 제철소가 더욱 노후화되고 공장이 일부 폐쇄되는 등 철강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포스코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지난 2018년 4월 체결한 창립 50주년 기념 상생협력 MOU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의 바이오 산업과 블루벨리 국가산단, 지진 재건축과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이를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항 시민을 배신하고 우리 포항의 뒤통수를 친 지금 이 포스코를 우리 시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지역 단체들은 포스코가 포항과의 공존과 공생을 무시한 채 지역민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땅값 반값으로 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직접 실제로 얘기하신 거고 1967년 10월 1일에 송도 포항제철 자리에 지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포스코의 수익이 결국 포스코 홀딩스가 있는 서울로 유출되고 포항은 자원 배분과 투자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범시민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규모 서명운동과 국민청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 홀딩스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는 절대 포항 시민의 힘으로, 포항 시민의 저력으로 서울로 못 간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지주사 포항 이전은 명분일 뿐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며 포스코 그룹 차원의 성과가 포항 지역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3년을 끌어온 포항 수성 사격장의 소음 피해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격장 폐쇄를 주장해온 주민들이 사격장 유지를 수용할 테니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며 처음으로 주민 요구안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성 사격장 피해 지역에서 군훈련 소음 문제 논의를 위해 주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결론에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들은 사격장 유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주민 요구안을 처음 국민권익위에 전달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마을 70여 가구 이전과 장기면 지역 개발 사업, 33개 마을의 수건 사업 시행입니다. 외교 문제로 인해 폐쇄가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합리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동네 자체도 이거 폐쇄가 안 되면 이 소음 소리에 우리는 여기 수성 사람들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주 문제가 그래가 나온 겁니다. 폐쇄가 안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장기면 발전을 위해서 주민 요구안은 앞으로 민간군 협의체를 통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중재할 때 주민 입장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권익위 조정에 적극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해결 방법을 찾는데 협조를 합니다. 수성사격장은 2019년 2월부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훈련이 시작되면서 소음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지만 국방부가 폐쇄 불가 입장을 고수해 3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의 학급을 예비 편성한 결과 지난해보다 학교와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는 늘었습니다. 학교는 15곳이 폐교돼 1,465곳으로 줄었고 학생도 22만 4,829명으로 2,085명이 감소했지만 학급은 111개가 늘어 11,713개로 편성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당초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행 30명에서 28명으로 학급 편성 기준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편성을 올해부터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성가족 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위촉직 여성 비율 확대,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여성 안심 원룸 인증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경주시 용강동에 여성 행복 드림센터를 만들고 이곳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도서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임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자를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강물을 끌어다 재배한 농작물도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가 나왔는데요. 녹조의 독성 물질이 식물엔 흡수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정부 차원의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한 농수로에 녹조가 가득 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인접한 대구와 경북의 논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조로 뒤덮인 강물을 농업 용수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낙동강과 금강 주변에서 수확한 무와 배추, 현미에서도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의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최대 11배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인체에 흡수되면 간이나 폐, 뇌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제암연구소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쌀이나 이 작물에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100도, 300도로 끓여도 워낙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안정적 구조이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과 금강의 보수문을 전면 개방해서 녹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어패류 같은 먹거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백신과 햄프 산업 거점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설립 18년 만에 건강식품 개발 위주의 연구에서 백신과 햄프 산업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함께 출자해 만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경북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로 건강식품 위주의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백신과 같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백신과 햄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생명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연구원은 오는 2030년까지 9년 동안 20개의 상용화 기술을 만들어 기업에 이전하고 5개의 상장 기업 육성과 바이오 산업 인프라 조성, 그리고 현재 40% 정도인 연구원의 재정 자립도를 70%까지 향상하겠다는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안동의 대표 작물 중 하나인 대마를 활용해 햄프 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대마에서 추출한 원료를 활용해 뇌신경 질환이나 항암 치료제 등의 개발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캐나다 다음 4번째로 대마 생산량이 많은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햄프 산업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국내 유일의 백신 비임상 지원 전문 기관을 준공해 백신 개발 업체의 백신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농식품 분야도 하겠지만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 레드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우리가 인볼브를 해서 이제 경북이 국내 백신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안동이 백신과 햄프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 지역의 최대 수건이던 안강읍 중앙로 사업이 완공돼 왕복 4차선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안강읍 중앙로는 안강 내거리와 3대 3거리 3.2km 구간 도로로 평소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주시는 2005년부터 6개 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벌여왔는데 토지 보상과 예산 확보 문제로 17년이나 걸리며 늑장 공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농어촌 학교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학 차량을 증차하고 노후 차량은 교체합니다. 주로 농어촌에 통폐합된 학교에 지원하는 통학 차량은 지난해 817대에서 올해 19대를 증차한 836대를 운행합니다. 등록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통학 차량 32대에 대해서도 사업비 28억 원가량을 들어 교체합니다. 한동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최도성 박사가 어제 취임했습니다. 최도성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고 한동대학교 국제화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어제 열린 취임식에는 전임 장순흥 총장 이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13억 원을 들여 노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24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낡고 위험한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70%까지 지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7.1도로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울진과 영덕 영하 4도, 포항이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8도, 포항과 경주, 영덕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은 휴일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